안녕하세요, 김철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전략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보니까 그걸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알려드리면 물론 장점도 있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일단 제가 빨리 설명하면서 전략을 따다닥 만든 다음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이 필요한 거는 또 나중에 별도로 소스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알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스를 계속 보시고 직접 써보시면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알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어 같은 것도 자꾸 듣다 보면은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하고 나중에 세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별도로 강의를 마련하는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든 이 무빙 에버리지 5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어떤 전략을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세울 것인가 다양하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기초적인 거는 이동평균선 하나를 사용해서 전날 종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매수하고 이동평균선 밑에 있으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단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해서 전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소스에서 계속 수정을 해 나갈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 새로 저장을 할게요. 땡땡땡로 저장. 자, 무빙 에버리지 5 뒤에다가 전략이니까요. 스트레이티지를 써주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백테스트라고 써보기로 결정했거든요. 대괄호 치고 무빙 에버리지 5 백테스트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에도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그리고 쇼 타이틀에는 백테스트를 다 치면은 길어지니까 B라고 쓰고요. 하나의 이동평균선을 쓸 거니까 5는 지워주고요. 이동평균선도 하나만 남겨놓고 다 지울 겁니다. 여기 이제 시작부터 스터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스트레이티지로 바꿔야 돼요. STRATEGE 컨트롤 키 누르고 스트레이티지에 클릭해 보시면 설명이 나오죠. 이 함수는 전략 속성의 값들을 설정합니다. 어떤 설정 값이 있냐면 타이틀, 쇼 타이틀, 오버레이까지는 똑같고요. 그 뒤에 다른 설정 값들이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런 것들은 지금은 기본 값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나중에 더 세세한 설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와 매도하는 그 조건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일단 여기도 MA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1이라는 것도 다 없애줍니다. 그리고 매수해야 하는 그 조건, 그거는 변수를 하나 정해볼게요. by condition은 언제 매수하냐면 종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 위에 있을 때죠. 종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 종가라는 거는 클로즈고 자, 종가가 더 커야 돼요. 이동평균선 MA보다. 자, MA는 어디 갔습니까? 여기 앞에서 왔죠? MA에는 10 이동평균에 대한 이동평균선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동평균선보다 종가가 위에 있다를 나타내는 식이 이거고 그 상태를 이 by condition이라는 변수에 저장한 겁니다. 그래서 자, 종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참 by condition이 true가 되는 거예요. true가 되고 아니면은 false가 되는 겁니다. 딱 두 가지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매수에 대한 함수가 뭐냐? 여기다가 strategy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strategy entr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strategy entry 쳐주고 괄호에다가 이제 id는 뭐냐면 문자열 형식인데요. 이 매수 주문에 대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 자리는 롱 자리인데요. 이 주문이 매수 주문이냐 매도 주문이냐 그런 것을 설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주문은 매수 주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면 strategy long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자, 빨간색으로 변했다는 거는 내장 변수인 거고 만약에 철자가 틀렸으면은 새까맣게 나올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매수 주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QTY는 그 수량을 말하는데요. 수량은 그냥 100%로 계산을 한다고 하고 별도로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스탑, OCA name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건너뛰고 이제 when이라는 걸 볼게요. when
이 주문을 언제 실행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바이 컨디션을 써주면 돼요. 자, 이 주문에 대한 이름, 그리고 매수인지 매도인지, 그리고 언제 이 주문을 나갈 건지,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해석해 보자면 바이 컨디션 상태일 때 롱 주문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 컨디션은 뭐냐면 그 위에 올라가 보면은 이제 종가가 이동평균선 값 위에 있을 때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매수를 했으면 매도 주문도 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자, 매도 주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strategy close가 있습니다. 검색이 잘 안 돼요. 이 클로즈 주문으로 주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게 매수 주문인지 매도 주문인지 상관없이 닫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청산하는 주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문을 청산할 거냐, 바이를 청산한다. 그럼 언제 청산하느냐, 바이 컨디션에 대비해서 여기서 이제 셀 컨디션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거겠죠. 그럼 위로 올라가 가지고 얘를 복사해 가지고 셀 컨디션을 하나 만들고, 자, 이동평균선이, 그러니까 종가가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파는 주문을 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근데 조건에 보시면은 이동평균선 값이랑 종가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같아지는 경우에 매수나 매도를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다가 이 등호 표시를 어느 한 군데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등호 표시를 안 넣어 주시면은 매수 상태인 경우에는 그냥 매수로 가는 거고, 매도 상태이면은 그냥 무포지션 상태로 가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일단 완성이 됐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돌리면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근데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오류가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은 다음에 차트에 넣어볼게요. 한번. 자, 넣어봤더니 일단은 뭐 화살표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뭐 보라색 화살표도 생겼고요. 일단 MA5 얘는 지워볼게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하나 또 생겼죠. 자, 해석을 해보자면 그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 매수하기로 했잖아요. 이 상태를 보시면은, 자, 이동평균선 위에 가격이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가로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바이 주문이 들어갔고요. 쭉 올라가다가 이날 이동평균선 밑으로 종가가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시가로 매도 주문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 매도한 날이죠. 매도한 날 종가가 다시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매수를 했고요. 근데 그날 다시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매도가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봐서 제가 생각한 대로 이 전략이 잘 짜진 것 같아요. 이 백테스트 결과를 보니까 순이익이 낮네요. 그래도 이 기간 동안에 순이익이 낮고, 예, 승률은 한 30% 정도 나는 그런 전략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수량이 이렇게 한 개씩 있잖아요. 한 개. 그러니까 여기서 비트코인 한 개 사고, 여기서 비트코인 한 개 팔고, 한 개 단위로만 사고 팔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한 개 단위로 사진 않잖아요. 근데 이 기본 설정이 한 개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아무것도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한 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략 설정 들어가거나 전략을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속성에서 지금 이제 한 계약 단위로 매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자본으로 바꾸시고요. 100으로 해 놓으시면은 내가 만약에 100만원 갖고 있다 그러면 100만원 전체를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가격만큼 사는 그런 전략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 눌러 보시면은 아까보다는 순이익이 좀 늘어났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래 목록 봅시다. 2018년 11월 29일부터 100만원을 들고 이 전략을 시작하셨다면은 지금 잔고가 한 147만원 정도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략대로만 하셨으면요. 근데 여기서 수수료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수수료는 커미션 이 부분을 고치시면 돼요. 자, 시장가로 매매했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0.075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바이비트는 0.075%가 시장가 매매 수수료거든요. 그리고 슬리피지도 그냥 의미는 없습니다만 3틱 정도로 안 해주면 또 서운하니까 해주시면은 순이익이 약간은 줄었죠. 자, 그래도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으면 141만원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전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전략 테스터 오버뷰 화면에서 매수 후 보유 주식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거는 매매하지 않고 그냥 비트코인을 처음에 사서 그냥 갖고 있었다면 지금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매매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금 더 큰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이 선 그래프가 이 파란색 영역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으로 어느 정도 수익은 났지만 비트코인 대비 초과 수익은 달성할 수 없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짧게 끊어서 갔는데 더 설명해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수스를 해석을 잠깐 해보면, 자, 처음에 이것이 전략이다 라고 선언을 해줬죠. 일반 지표는 여기가 스터디인데 이런 백테스트 매수 매도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은 스트레이티지로 써야 한다. 그리고 단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동평균선 길이 값을 하나만 받았어요. 그래서 초기 값은 10이고요. 그래서 입력받은 10을 가지고 이동평균선 값을 산출한 다음에 MA에 넣어준 거죠. 이 차트에서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이 MA가 되는 겁니다. 자, 종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매매 신호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셀 컨디션은 이제 종가가 이동평균선 밑으로 가면은 그 다음날 시가로 신호를 발생시켰어요.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플롯, 얘는 뭐 굳이 없어도 전략 신호는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기에 전략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굳이 뭐 없애지 않은 거고요. 없애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없앤 다음에 그 이동평균선 지표를 새로 추가해서 보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좀 드는 것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날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는데 왜 이날에 매수 신호가 안 나오고 다음날 신호가 나오느냐 하는 거는 종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종가가 이제 지나고 나서는 돌파를 했지만 이날은 그냥 다시 빠져가지고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호 발생 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날 뭔가 결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을 뚫을지 안 뚫을지 모르기 때문에 뚫고 나서 이제 다음날 장 시작할 때 신호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고 이제 종가가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왔죠. 이 상태에서는. 근데 이날 보시면은 여기서 잠깐 이동평균선 위로 가격이 올라갔을 때가 있었어요. 여기 잠깐 삐져나왔죠. 근데 종가가 여기서 끝났다면 다음날 매수 신호가 떴겠지만 쭉 빠졌기 때문에 여기는 신호 발생 조건이 안 돼서 신호가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준을 종가로 했기 때문에 신호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설정을 지금은 10일 이동평균 기준이었는데 20일로 바꿔볼게요. 바꿨더니 순이익이 더 늘어났네요.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으면 지금 205만원이 되어 있어요. 30으로 바꿔볼까요? 좀 줄었네요.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으면 166만원 되어 있겠습니다. 5로 바꿔볼까요? 5로 하면은 안 좋네요.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으면 지금 116만원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이렇게 바꿔보면서 좋은 값을 찾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이 과거의 데이터가 최고라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최고가 될 거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바이비트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18년 말부터 밖에 가격이 없어요. 이 전략을 좀 더 검증해보고 싶으시면은 좀 긴 차트를 갖고 있는 거래소, 비트스탬프나 이런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비트코인이 워낙에 처음 시작 때보다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어떤 전략을 써도 이렇게 크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초반에는 어느 정도 잘라주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초반에 너무 낮은 가격대는 잘라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가 이제 많아지는 2016년이나 2017년부터 계산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결과만 보고 야, 이거 엄청난 결과네? 이 전략으로 투자해보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결과는 2011년부터 했을 때의 결과인 거고요. 초창기엔 가격이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그때 매수했다면은 어떤 짓을 했어도 가격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저장하고 이제 새로 저장해야겠죠? 이미 저장했으니까 그냥 저장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두 개의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정배열 상태일 때만 매수하고 정배열이 깨지면 매도한다든가 하는 전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 설명이 좀 따라 하시기에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른 더 궁금한 전략, 이건 어떻게 구현하는지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보고 같이 구현할 수 있으면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